안녕하세요. 물류TV 백소라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을 마감하며 올해 탑10 물류 유통시장 이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제는 유통, 해상, 항공, 택배, 창고, SCM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통입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 소비자들은 대면 접촉 깊이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 구매 행동이 바뀌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프라인으로 구매 안 하시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뿐만 아니고 해외 수요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수출입에 관련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소비를 다른 소비로 대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백색가정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해상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자초. 대만의 해운선사 에버그린 잘 아실 겁니다. 자, 올해 초에 이 에버그린의 선박 사고가 있었죠. 약 2만 TEU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그 유명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면서 좌초되었습니다. 사고 수습까지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6일 동안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최단 항로인 운하가 이렇게 막히면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의 소유주는요, 일본의 쇼웨이 기센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을 용선한 회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돼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혹은 도선사가 잘못했다. 혹은 조타수가 운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론은 소송 판결을 통해서 나올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에 관련된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급 물동량 기록한 항공화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항한 지 1년 5개월 만에 화물 전용 여객기를 1만 회 운항을 달성했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고 북미나 유럽 등 전 세계 60개 이상의 노선에 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여객기는 알겠는데 화물 전용 여객기다? 자, 이것은 기존의 여객기였는데 그것을 화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요, 개항 이후에 최초로 2021년 12월 초에 연간 300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며칠 전의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도 증가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제품이나 그리고 IT 제품 운송이 수출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죠. 게다가 컨테이너 공급 부족이 아주 올 초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뉴스. 화물 전용 여객기 전환. 여객기는 화물기 전용기보다 노선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여객이 감소해서 여객기 운송이 수요가 급감했죠. 자연적으로 여객기에 화물을 실는 벨리카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 전체 물동량의 40%, 50%가 다 이 벨리카고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월 30회, 40회 정도 운항했던 화물 전용 여객기가 현재는 월 800회 이상 운항 중입니다. 이렇게 화물 전용 여객기로 많은 수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국내 배송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시간 단축 전쟁.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시면 더 자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빨리 받으시는 걸 원하시죠? 이렇게 국내 물류 배송은요, 그 트렌드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만 해도 혹은 작년만 해도 새벽 배송 이런 이슈가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지금은 새벽 배송은 당연한 것이고요. 몇 시간 배송, 2시간, 1시간, 심지어 지금은 49분 배송 체제도 있습니다. 어떤 홈쇼핑에서는요, 아침에 TV 방송을 주문하면 같은 날 오후에 고객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속한 물류 서비스도 게시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49분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주문해도 49분 안에 갖다 준대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죠? 사람이 이렇게 편할수록 물류는 훨씬 더 물량이 많아집니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택배 배송은 언택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는 과거에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은 고객 집 앞에 이렇게 문에다가 물건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런 딜리버리 하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배송 시간은 더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창고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자동화 도입 필요성 증가.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송해야 한다면 그만큼 물류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선제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주문이 오면 빨리 대응하면 돼요. 우리 고객들은 물류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자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입장에서는 인력이 대폭적으로 보강되어야 되거나 혹은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죠. 사람은 바로바로 보강이 되는 것이 힘듭니다. 일단 인력을 바로 보충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업무에 숙달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창고도 인력을 빨리 보강하는 것보다는 이 물류 증가량에 맞춰서 자동화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류 증가량에 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 속도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자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뉴스입니다. 물류 부동산 시장의 성장. 2021년 아파트 가격이 폭증했죠. 그 이후에 혹은 그 즈음부터 물류 부동산의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물류센터의 분기 거래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이 대거 풀렸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자금들이 물류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의 부동산 펀드 혹은 리츠를 활용해서 기관 투자자도 많이 물류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자금이 약 8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주요 거점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했던 창고들이 현재는 더 신속한 그리고 더 자주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심 내 소형 창고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물류 창고의 풀필먼트 센터화. 기존의 물류 창고는
물품을 보관하고 그리고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현재 물류창고는 물류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입고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재고를 보관하고 그리고 그 물건의 품질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고객한테 배송하고 이런 모든 물류 전 과정이 현재는 물류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저는 싫은데요. 우리 물류에 코로나가 정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커머스 유통시장이 크게 확대된 거 여러분들도 정말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고객은 언제든지 그리고 더 빨리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MFC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형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도심 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들을 소량 도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아주 크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MFC는 고객 접점에서 그리고 최종 고객에게 제공될 상품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으로서 상품 배송을 위해서 생활 물류 서비스의 최전선에 자리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엔 9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관련 창업의 증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 요즘에 정말 많이 뜨고 있는 단어들이죠. 역시 물류에서도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 물류 창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류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물류 관련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공급망의 단계에서 효율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즉 AI죠. AI를 이용해서 AI 기반 예측,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예측 솔루션을 통해서 이 물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송 계획을 최적화하는 이런 서비스에 AI가 적극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창고에서 요즘에 정말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일할 때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피로를 방지하고 많은 양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물류에 관련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뉴스입니다. 10번째 뉴스, SCM 관련 뉴스입니다.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과 발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제품의 생산 그리고 수확부터 소비자까지 배송되는 동안에 냉장이나 냉동고 수준의 온도에 맞게 취급해야 되는 민감한 제품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제품이나 냉동 디저트, 과일, 야채나 육류, 어류 등 이런 물건의 이런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유통이 너무너무 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국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식품에 관련된 물동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슈퍼 콜드체인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때에 뜬 개념이죠. 바로 백신을 운송할 때
아주 극저온에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콜드체인을 바로 슈퍼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슈퍼 콜드체인은 영하 70도에서 영하 270도에 이르는 극저온 수준으로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유통, 물류에 관련된 이슈 탑 1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2022년에는 더 즐거운 그리고 더 발전적인 뉴스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류TV 백소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